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고 그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좀 점검하겠습니다. 본인을 때린 건 맞는데 그게 전학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폭행과 강제 전학은 무관한 거잖아요. 그쵸? 그건 맞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건 반장에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맞은 것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송하윤 씨가 관련된 2개의 사건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그게 본인의 사건과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저는 따기를 맞은 사건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고 증언도 있고 그거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요. 집단 폭행이 일어났죠. 그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강제전학을 가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왜 네가 맞은 얘기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왜 관계없는 집단 폭행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 폭행을 폭로한 것도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90분간 따기를 맞았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송하윤 측이 저를 일면식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과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음 걸 터뜨린 게 집단 폭행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일어났고 이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 사건이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제전학을 가게 된 거니까 같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본인의 사건은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집단 폭행은 확실하다. 네, 그리고 그 집단 폭행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데 너는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그거를 저는 책임을 지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 누나도 사과를 못 받았고 저도 사과를 못 받았어요. 저를 폭행한 거에 대한 죄값도 안 받았고 근데 저는 죄값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과만 원했을 뿐이에요. 본인의 사건은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라도 간접적인 보상을 받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간접적인 보상을 받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이제 공론화해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만 없을 뿐이지 확실히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증거가 있는 거는 그 집단 폭행으로 인한 강제전학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고 너를 폭행한 적도 없고 집단 폭행도 없었고 강제전학도 없었다. 1년 만에 뒤바뀐 진술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너를 때려서 강제전학을 간 건 아니야.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강제전학을 간 거야. 그게 첫 번째 송하윤 씨의 진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저를 수배원을 놀면서 강제전학도 없고 학폭도 없었고 집단 폭행도 없었어. 모든 걸 번복하는 거죠. 완전히.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JTBC 사건 반장에서 하신 말과 네이트판에 올린 입장문에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 있어요. 이건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송하윤 씨의 20년 전 학폭을 이제 와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사실 속으론 어렵겠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싶었어요. 주장이 부실하고 약점도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다면 스스로 먼저 밝힐 수 있도록 질문한 건데 어떻게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어떤 차이인가요?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건 반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풀었을 뿐이지 사건 반장은 중요한 몇 점만 다뤘을 뿐이지 제가 글을 쓴 거는 좀 더 자세히 적었던 것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유도 질문은 실패한 것 같아요. 완벽한 증명이 가능하고 논리의 모순은 없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더 압박하고 연속으로 질문을 던져서 흔들어 볼 건데요. 대답을 들으면서 폭로자가 이 일을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폭로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의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게 있고 사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증명해내야 그때 우리도 피해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둘 중 누가 거짓말이냐를 가려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송하윤 씨는 폭행 논란이고 이 사람은 폭로자라고만 부르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확실히 지켜져야 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폭로 전에 소속사와 이메일, 통화로 입장을 주고받은 내용들도 입장문에 같이 공개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자세하게 그분한테 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제 3자고 송하윤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과를 받고 싶다. 때린 이유를 알려달라라는 게 끝이었죠. 소속사의 특정 한 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누군지 신원 알고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이후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송하윤과도 연락이 닿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면 이 사건에 관계된 또 다른 누군가라던가? 없습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에게 사과만 받으면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론화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송하윤 측에서 사과의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과 의지가 없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저는 그거를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계속 저한테 송하윤 배우와 연락이 안 된다. 개인적인 스케줄로 해외에 나가 있다. 돌아오면 연락드리겠다. 그걸 어떻게 믿나요? 이 폭로는 혹시 송하윤 씨가 주목받기 시작한 타이밍을 노린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정확히 폭로를 결심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폭로를 결심하게 된 시점은 송하윤 씨가 제가 제시한 그 시점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시점까지 저는 송하윤 씨의 사과를 받고 싶었고 소속사는 그 배우를 계속 숨겼었고 송하윤 씨는 계속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폭로의 타이밍을 아는 형님의 출연에서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돌발 행동했던 그 멘트 때문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과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연예계에 있구나라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냈었던 거고 소속사로 연락해갖고 사과받고 싶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날 때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럼 결국 이거는 개인적 보복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좀 나올 만하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관심을 받기 위해 아니죠. 이분은 남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에요. 연예인이잖아요. 누군가의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쁘고 좋아했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의감 내지는 개인적 보복으로 압축이 되는데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워요? 개인적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었어요.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연예인을 하고 있다. 추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했다. 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거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대응해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에 대한 재판이에요? 송하윤 씨가 저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 저는 무고로 고소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겨요. 송하윤 씨 혼자 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과 같이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인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송하윤 씨의 법무법인도 판촉물법에 의해서 공론화한 거잖아요. 저를 수배범으로 만든 거고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제가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거짓말이 사실은 진짜 거짓말이라고 알리기 위해 더 깊이 폭로를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나요? 맞습니다. 사전통화에서 재판 가면 질 수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료와 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그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올 거고 일단 입장문을 보시면은 학교폭력도 없었고 강제성학도 없었다고 얘기한 게 송하윤 씨 주장입니다. 근데 그 공적 문서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허위사실이 되는 거고 그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한 거였으니까 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라고 되받아칠 수 있는 거죠. 그 징계문서가 공개되면은 송하윤 씨는 조금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시나요? 네, 조금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도전이고 사법부의 도전이죠. 폭행을 증명하더라도 폭행 공소시효는 5년이에요.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폭력으로 이 사람을 고소할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고로 반격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집단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엮어갖고 제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맨 거고, 저하고 상관없는 사건이지만 그분들이 다 옆에서 조력해주고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이고, 그런 일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계속 그거를 감추고 있는 거고. 혹시 송하윤 씨 연예계 재기불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죠, 전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송하윤 씨한테 연락도 안 하고 기획사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폭로를 했겠죠.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살려고 저를 수배범으로 만들었고, 본인이 살려고 저를 고소했고, 허위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증언이나 증거, 녹취록 이런 거 관련해갖고 사람들이 왜 너는 증거를 안 까냐. 그렇게 따지면 송하윤 씨도 안 깠어요. 아무것도 안 깠어요. 생활기록부를 까기로 했어요. 학초부를 까기로 했어요. 저만 이렇게 공개하면서 너 까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정작 깐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잘못된 부분이죠, 사실. 구체적인 건 재판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입증하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입증해도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송하윤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폭로자의 의도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는 형님에 나온 송하윤 씨를 보고 과거 기억이 떠오른 거죠. 사과받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소속사를 통해서라도 연결을 시도했지만 소속사는 송하윤 씨를 숨겨주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결국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폭로자의 대화는 무산됐어요. 사과를 받을 수 없자 폭로자는 또 다른 사건을 공론화합니다. 그게 바로 여학생이 당했다는 집단 폭행 사건이에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폭로자도 이제는 더 이상 뭘 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하윤 씨가 갑자기 1년 만에 움직인 거예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이라면서 2025년 7월에 폭로자를 고소한 거죠. 이 고소는 송하윤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지음에서 담당했고요. 여기서 일이 커지는 건데 증거 없는 미투 성격의 폭로라고 생각한 건지 법률 대리인 측에서 여론 싸움까지 해버립니다. 미국에 사는 폭로자를 마치 해외로 도피한 수배범이라고 표현해서 범죄자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폭로자 입장에선 사과만 받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라진 수배범으로 누명을 쓰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사과가 아니라 누명부터 벗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단 폭행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근데 말로만 아니라고 해봤자 여론 싸움에서 이기려면 증명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폭로자가 뭘 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송하윤 씨가 한 고소에 조사받고 누명 벗으러 온 거고요. 누명을 벗는 방법은 과거의 송하윤 씨 학폭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는 폭로자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송하윤 씨가 징계받지 않은 일이라 아무 증거나 기록이 없어요. 대신 비슷한 시기에 송하윤 씨가 집단 폭행으로 징계받은 적은 있으니 비공개로 묶여있는 그 징계 문서를 꺼내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고소당했기 때문에 폭행을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폭로자는 이 입증을 아주 자신하고 있죠. 그래서 누명을 벗으면 그때부터 송하윤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100억대 소송 얘기는 이때 같이 나온 거고요. 수배범으로 자기를 몰아갔으니 20년 전 폭행 사과에 손해배상까지 받겠다는 취지 같아요. 이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상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연예인 상대로 100억을 받아내려고 학폭을 터뜨려서 한국에 온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설명으로도 사실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지만 폭로자가 법률적인 문제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들은 아껴놔야겠죠. 재판 전까지 우리에게 당장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이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한 1년 정도 잠잠해지면서 기억이 많이 희석됐거든요. 근데 폭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이상 이제 전 국민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본인에게. 저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어요. 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2부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압박하듯이 질문하는 인터뷰고요.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폭로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한 편 더 남았는데 거기서도 같습니다.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의 빈틈은 없는지도 냉정하게 확인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